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오래간만에 업로드합니다. R을 활용한 계량석 강의 노트 개정판을 위해 리뉴얼하고 있는 매뉴얼 영상 5번째 영상으로서 우리가 T검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T검정의 한 유형인 단위표본 T검정을 R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시연해보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자, T검정은 일종의 이를테면 추리통계의 알파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그리고 추리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T검정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시든 아니면 학문 후속 세대시든 T검정 좀 낯섭니다. 아마 이유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연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활용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잘 활용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이 하나의 현상, 혹은 다양한 개인의 인식과 특징이 또 하나의 개인의 인식과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되는 게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을 일종의 디폴트로 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증분석, 계량분석은 회귀분석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T검정이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건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점도 있고요. 회귀분석을 디폴트로 생각해서 거기서 조금씩 응용된 조절 효과, 매개 효과, 시간을 둬서 이를테면 패널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일반화 선형 모형, 이렇게 기본적인 회귀 분석의 메커니즘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들을 디폴트로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T검정이 점점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T검정은 가장 먼저 배우는 추리통계잖아요.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어리버리할 때. 그러니까 통계가 잘 뭔지 모르고, 일반화가 뭔지, 뭔가 표본 추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뭔지, T값이 뭔지, P값이 뭔지 잘 모를 때 일종의 훅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T 분석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회귀 분석까지 배우고 T검정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쉬워요. 그런데 T검정부터 배우니까 굉장히 좀 낯설게 많이 느껴졌던 건데,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활용하면 괜찮은데, 기말과제는 또 교수님들이 T검정 안 내주잖아요. 주로 회귀분석 이용해서 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내주니까 T검정은 쉽게 또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먹는 그런 분석이 된 거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약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해외에 교육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이렇게 좀 사회과학 응용 쪽에서 좀 소규모 집단으로 실험 상황에서 여전히 자주 활용되는 것이 T검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회귀 분석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검정 좀 알아두시면 좋죠. 우리가 T검정을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죠. T검정부터. 자, T검정의 목적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죠. T검정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집단이 2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2개만 됩니다. 3개부터는 안 돼요. 3개부터는 아노바라고 하는 또 다른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되고, 아노바 검정은 기본적으로 2집단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검정은 2집단만 돼요. 2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그 유의성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차이는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차이는 무조건 있죠. 집단이 2개예요. 그러면 2집단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면 평균이 완벽히 일치하기는 어렵잖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T검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좀 쓰면, 통계적인 가설을 설정을 좀 해보면 2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연구가설, 대립가설이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T검정, T분석, T테스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단일 표본 T 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2표본 T 검정이 있습니다. 2표본 T 검정부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 제쳐두고 단일 표본 T 검정 혹은 1표본 T 검정을 좀 먼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여보쇼. 아까 분명히 T 검정을 하려면 집단이 2개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단일 표본 T 검정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질문이에요. 집단이 2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선 단일 표본 T 검정, 표본이 하나래. 이거는 약간 말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단일 표본 T 검정에는 표본은 하나여도 집단은 2개가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떠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요. 단일 표본 T 검정은 모집단에서 뽑힌 표본의 평균과 이 표본이 뽑힌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규명하는 게 단일 표본 T 검정입니다. 다시요. 단일 표본 T 검정하는 목적은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단일 표본 T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RStudio 제 화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일 탐색기를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PC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RStudy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3개를 넣어놨어요. 이 3개의 파일이 모두 다 T 검정을 하는데 활용될 예제 파일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댓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용할 것은 one_sample_t예요. 자, RStudio 익숙한 화면이죠. 왼쪽은 콘솔창, 오른쪽 밑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창에서 오른쪽 하단 창에서 이 점점점이 있어요. 바로 이 하단 창의 상단이겠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Go to the folder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여러분들은 작업 폴더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가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면 됩니다. 공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은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 이 창에 나오게 됩니다.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들이 보이죠? 오늘의 예제는 one_sample_t.xlsx 파일입니다. 얘를 좌클릭하시고 import data set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응용이 아니라 오류 극복 영상이 있어요. 오류 극복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웬만한 오류는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팅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언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댓글만 보고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검색해 보시면 어쨌든 파이법들은 다 나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R과 RStudio를 활용하는데 좀 초반에 가장 큰 장벽이죠. 여기까지가 좀 잘 안 돼요. 이 간단한 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좀 반드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포트 눌러도 되는데 이게 좀 파일이 복잡하니까 얘를 my 데이터로 하고 엔터를 누르고 임포트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임포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아까 그 데이터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우리의 콘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고 하니 30개의 사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30개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샵3, 세 번째 제가 올린 영상에 비율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우리나라 시군구 226개를 사례로 데이터를 구했어요. 거기에도 빈집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26개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226개 중에 30개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랜덤 넘버를 30개를 딱 추출을 하고 그 30개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6개가 모집단이고 얘가 표본이 되는 거죠. 단 랜덤하게 뽑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이 좀 작으니까 좀 키울게요.
네, 창을 좀 키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어태치부터 해야 되죠? 어태치하고 네, 마이 데이터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RStudi오에서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평균. 빈집, 집, 비율. 네, 이게 한글이 좀 잘 이게 뭐 율자인지 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오타가 좀 종종 납니다. 네, 눈에 보이면은 계속 수정하면서 칠 텐데, 혹시 제가 치다가 오타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엔터를 치면, 자, 이 30개의 빈집 비율의 평균은 11.11333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런데 샵3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226개, 즉 이 예제에서 모집단이 되는 거의 평균이 10.58717인가? 예, 717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태스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11.11333과 모집단이 10.58717, 모집단의 평균이죠. 이 둘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T검정을 하면 돼요. T검정 굉장히 간단합니다. T검정을 할 때는 무조건 T.test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빈집 비율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id일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빈집 비율. 그리고 모집단의 모수를 적어주면 돼요. 모수를 적을 때는 모집단의 모수 뮤는 몇이었다고요? 10.58717입니다. 10.58717이 되겠어요. 하고 엔터를 치시면 네, 단일 표본 T검정 원 샘플 T테스트의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T통계량이 있죠? 이게 검정 통계량이 T값입니다. 그리고 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P-밸류가 되겠죠. 자, P값. 네, P값이 0.1보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30개 뽑은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연구가설이 기각이 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이 채택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단일표본 T검정,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할 것 같지 않지만 이 단일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일표본 T검정 활용의 함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왜 뽑습니까, 여러분?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이유는 모집단이 너무나 방대하고 예,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추출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는 거예요.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확률 표본 추출, 즉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226개의 그 모집단 중에 모집단에 그 속해 있는 사례 중에 랜덤하게 30개를 뽑은 거예요. 자, 잘 뽑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잘 뽑았다면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동질성이 높아야 됩니다.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같은 또 오류들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 못 뽑은 겁니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잘 뽑았는지를 확인할 때 단일 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유권자가 한 10만 명 있다고 칩시다. 제가 안성 시민인데 10만 명에서 우리가 한 500명을 뽑아가지고 500명한테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지방선거에 A 시장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B 시장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C 시장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서 결과값이 나오면 이 결과값은 500명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안성 시민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전제가 필요합니까? 이 500명이 안성 시민, 유권자 10만 명을 잘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쵸? 대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집단과 차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잘
네, 표현해주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많으면. 물론 최근에 좀 다르지만, 나이가 많으면 보수적이 되기 쉽고요. 나이가 좀 젊으면 진보적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좀 구해봐서 이 나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게 되면 네, 우리가 표본을 잘 뽑았는지를 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를테면 모집단의 나이가 뭐 42살이에요. 평균이. 그리고 표본의 나이가 44살입니다. 그러면 2살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볼 때 뭘 쓴다? 네, 단일 표본 T 검정을 쓰게 되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잘 뽑은 거예요. 그죠? 지금 저도 이 P값 이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잘 뽑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마치기 전에 그냥 재미삼아서 얘를 좀, 모집단의 모수가 10.58717이 뭐 현실이지만, 실제지만 얘를 그냥 파일로 가정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P값이 0.1보다 많이 작죠? 0.001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면 네, 0.001의 이하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모집단과 표본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T검정의 간단한 이해와 단일 표본 T검정을 AR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시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표본 T검정 할 거예요. 표본이 2개다라는 얘기죠. 이 표본 T검정이 우리가 T검정 그러면 두 집단 간 차이니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분석 기법인 거죠. 그 중에서도 독립표본 T검정이 좀 그렇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을 오늘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영상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할 텐데 독립표본 T검정은 어떤 거예요? 독립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배타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두 집단이 존재하고 표본 집단이 두 집단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A 집단, B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서로 섞여 들어가서 표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A에 속하든지 B에 속하든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표본 T검정 우리가 좀 왜 합니까? 여러분들 평균, 집단 간 평균을 분석하고자 할 때,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자 할 때 가장 우리가 보고서 쓸 때나 아니면 여러분 뭐 기말 페이퍼 쓸 때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엑셀로 막대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간의 차이가 우리 약간 시각화되어서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은 좀 맹점이 있어요.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시작점을 0으로 잡느냐 아니면 뭐 3, 뭐 4, 뭐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도드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0으로 잡으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도 조금 더 높은 숫자로 잡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조작이 가능한 거죠. 조작이라기보다는 보고서를 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확실히 집단 간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건 아니다. 막대 그래프는. 그래서 통계적으로 얘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할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수치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 한번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점점점을 누르시고요. 똑같죠? 그리고 C 드라이브 밑에 저는 rstudy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 오픈을 해줍니다. 독립표본 T검정을 위해서 활용될 예제 파일 이름은 independent_t.xlsx 파일입니다. 얘를 좌클릭하시고 좌클릭 임포트 데이터셋 누릅니다. 네, 그럼 데이터가 떴죠? 얘를 우리가 myData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myData 엔터를 치시고 임포트 버튼이 활성화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데이터가 뜨죠. 데이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데이터는 226개의 사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구고요. 쭉, 그죠? 우리나라 시군구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이고요. 4개의 칼럼이 있고 변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빈집 비율은 비율 변수로서 전체 가구 중에 비어있는 집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더미는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수도권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빈집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로
서울, 경기, 인천이죠. 네, 서울 다 1로 코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천도 1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1로 코딩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빈집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스크에서 우리의 연구가설과 기무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가설은 수도권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빈집 비율 차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두 집단 간, 수도권에 있는 집단과 수도권에 있지 않은 집단 간의 빈집 비율의 차이가 있다가 연구가설이 되는 거고,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태치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화면 좀 크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 네, 마이 데이터를 하도록 할게요. 어태치 마이 데이터 하면, 예,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마이 데이터로 불러왔고, 이 데이터를 RStudi오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T검정 뭐 치면 된다고요? T.test 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추리 통계에서 계속 나올 텐데, 물결 표시가 되게 중요해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물결 표시 앞에 등장하는 게 이를테면 종속 변수입니다. 여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빈집 비율이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집 비율이 이를테면 종속 변수인 것 같은 거죠. 빈집 비율하고 물결 표시 하고요. 수도권 더미를 그 다음에 쳐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더미. 네, 이러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칠 게 되게 많아요. 뮤, 평균의 차이 0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니까 0.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할 거냐 단측 검정을 할 거냐 또 우리가 좀 입력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컨피던스 레벨까지도 입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표본입니까? 아니죠. 그 대응 표본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네, 얘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등분산이 가정되느냐 여부예요.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입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얘는 등분산이 가정이 된다 라고 먼저 좀 보죠. 예, 등분산이 가정이 된다 라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자, 투샘플 t-테스트 결과값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죠? 예, 투샘플 t-테스트 이 표본 t검정의 결과값, 독립표본 t검정 결과값이 도출이 됐어요. p값이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0.00, 예, 0이 16개 있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으로 코딩된 데는 11%가 넘습니다. 12% 가까이 되네요. 0으로 코딩된 데가 수도권에 있지 않은 데죠. 그리고 1로 코딩된 데는 수도권에 있는 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데는 평균이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로 두 집단 간 차이를 t검정을 통해서 보니까 네, p값이 0.1보다 왜1로 굉장히 네, 낮게 나왔습니다. 자, 뭐 이렇게 치는데 되게 길잖아요. 사실 긴데 나머지는 다 디폴트예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쳐본 거고 얘만 좀 확실히 좀 쳐주시면 돼요. 등분산이 가정이 된다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투샘플 t-테스트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 이표본 t검정, 예, 독립표본 t검정 분석이죠. 다시 얘기해서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 이표본 t검정을 우리가 시행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우리가 굉장히 길게 쳤지만 칠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치시게 되면 결과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애매해요. 네, 등분산이 가정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수도권에 있지 않은,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집단 간의 분산이, 예, 등분산이 가정이 되느냐, 서로 유사한 분산이냐, 아니냐,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단이 클래스에 뭐 1반이 있다고 합시다. 1반,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서로 30명씩 있어요. A반에 30명, B반에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토익을 쳤는데 두 반의 토익 평균이 둘 다 720점으로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두 반의 실력이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그죠? 평균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분산을 봤더니 전혀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A반은 네, 뭐 720점, 주변에 700점과 750점 이 사이에 대부분의 학생이 몰려 있습니다, 점수가. 그런데 B반은 뭐 한 400점부터 한 900점까지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720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이 둘 다 720이라고 하더라도 A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B반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 물론 같은 선생님이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A를 가르칠 때와 B를 가르칠 때, A반을 가르칠 때와 B반을 가르칠 때 같은 전략으로 가르치면 되나요? A반은 720에 오밀조밀 모여 있고 B반은 굉장히 학생들이 퍼져 있어요. 그만큼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집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다 디폴트라고 하니까 t테스트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만 F로 하고 엔터를 쳐봅시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웰치의 투샘플 t테스트 결과값이 도출이 됩니다. 네, 그 등분산이 가정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T 분석이에요. 결과값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통계량, T 통계량이 좀 달라졌죠. 그죠? 예, T 통계량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웰치의 투샘플 t테스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우리 이 데이터셋 있잖아요. 네, 이 데이터셋은 그러면 이거를 F로 쳐야 되는지 T로 쳐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등분산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variance test var test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빈집 비율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더미 네, 치시면 자 보겠습니다. 이게 0.1보다 작아요. 무조건 통계적으로 이게 P값이 0.1보다 작다 그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분산에 차이가 있다. 등분산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등분산이 가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이 결과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웰치 투샘플 t테스트의 결과값을 우리가 네, 연구 결과로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독립표본 T 검정할 때는 얘도 디폴트예요. 다시 얘기해서 요렇게만 네, 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웰치 투 샘플 T 테스트가 웰치의 투 샘플 T 테스트 결과값이 도출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 등분산이 가정이 되느냐 이것이 F로 입력되는 것이 false로 입력되는 것이 디폴트니까 독립표본 T 검정할 때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표본 T 검정은 등분산이 가정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표본이 독립적인 모집단으로부터 각각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유사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독립표본 T 검정할 때는 그냥 T테스트, 빈집 비율 하고 물결표 지수권 더미, 종속 변수. 여기는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결과값이 도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립표본 T 검정 여러분들과 함께 구현해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독립표본 T 검정을 RStudi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은 이 표본 T 검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독립표본 T 검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표본이 대응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동일한 집단을 두 번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시점에 t 시점에서 측정을 한번 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t 플러스 1 시점에서 측정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번 측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육 효과를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때 이벤트가 딱 있다라고 실험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프리테스트, 포스트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프리테스트, 즉 이벤트 전에 한번 측정을 하고 이벤트 후에 측정을 할 때 결국에 측정 대상이 되는 A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 A집단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응되어야 되죠.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대응표본 T 검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원리는 여러분 심플합니다. 자, RStudi오에서 점점점 누르면
네, go to 폴더 창이 뜨고요. C 드라이브 밑에 rstudy라고 하는 작업 공간 오픈을 하면 네, 제가 넣어놓은 3개의 파일 중에 paired t.xlsx 파일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위한 파일입니다. 얘를 import 데이터 한 다음에 네, my data 하고 엔터를 칩니다. import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226개의 입력값이 존재하고요. 빈집비율 2021년도, 그 다음에 빈집비율 2015년도 두 개의 시점이 있습니다. 대응되죠. 서울 종로구 대응돼서 첫 번째 이게 앞시점, 뒤시점. 서울 중구 앞시점, 뒤시점 이렇게 대응되잖아요.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은 어떤 변수가 하나 쭉 있고 그 뒤에 또 변수가 있는데 얘는 대응되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변수가 필요해요? 더미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룹을 나눠주는 변수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대응표본 T검정은 그냥 시간적인 전후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게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뭐 대응표본 T검정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응표본 T검정은 이렇고요. 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RStudio를 활용해서 결과값을 도출해 봐야 되니까 좀 화면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키웠습니다. 어태치부터 해야죠. 어태치 my data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빈집 비율 언더바 2021년도 빈집 비율과 15년 빈집 비율의 평균을 한번 그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집 비율 언더바 네, 15년부터 하죠. 네, 아이고야 미나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빈집 비율 언더바 2015 네. 네, 8.953097 이런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 빈집 비율 언더바 2021 하면 9.937 약 한 네, 1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보는 게 뭐다? 대응표본 T검정이 됩니다. T검정 하고자 할 때는 뭐부터 치면 된다고 했죠? T.테스트. 무조건, 네, 얘부터 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5년도부터 넣을게요. 빈집 비율 1호부터 넣고. 자,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 물결 표시했죠? 네. 그러니까 그룹 변수가 빈집 비율에 차이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와 같은 그런 세팅이잖아요. 그런데 대응표본 T검정은 뭐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2015년께 2021년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시점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컴마를 씁니다. 네. 빈집 비율 언더바 2021이죠. 네. 그리고 대응되기 때문에 네, 얘를 T를 넣어주시면 네, 대응표본 T검정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mean difference. 이게 아마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네, 반대로 한번 코딩을 좀 해볼게요. 21부터 하고 얘를 15부터 하게 되면 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앞이 좀 오히려 빈집 비율이 늘었죠. 2021년도에. 그죠? 네,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니까 0.9840708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T 값의 방향성도 좀 달라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P 값은 똑같죠? 예,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똑같고요. 그죠? 0.1보다 웨일로 굉장히 작습니다. 0이 0.1 이하에 10개나 등장을 하네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네, 집단이라기보단 두 시점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집 비율 2021과 빈집 비율 2015 이건 결국에는 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분산이 반드시 같습니까? 등분산이 가정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응표본은 분산이 가정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애들이잖아요. 시점만 다른 거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똑같습니다. 예, 베리언스 테스트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빈집 비율 네, 2015 콤마 네, 빈집 비율 2021입니다. 네,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P값이 0.1보다 많이 높습니다. 즉, 두 집단 시점이죠. 사실상 시점에 분산 테스트를 한 거예요. F테스트는 분산 테스트입니다. 분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문가설이
채택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그 웰치의 그 샘플 t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페어드 t 테스트 하면 됩니다. 여기서 페어드 t를 한번 빼볼게요. 얘를 좀 빼고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웰치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페어드를 쳐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네, 가정을 좀 해주지 않으면 디폴트가 등분산이 가정이 되지 않을 때 활용하게 되는 웰치의 투샘플 t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드 t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만 여러분들 확실히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표본 t 검정도 RStudi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노바 영상, 아노바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